가난한 배달여. 회장님의 친손녀였다. 폭우 쏟아지는 성북동 고갯길, 낡은 트럭을 몰던 가구 보건사 지수는 운명처럼 재벌가 구 회장의 차와 충돌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지수의 얼굴을 본 구 회장은 18년 전 죽은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지는데, 낡은 가구 속에 숨겨진 은실 자수 놀이개와 18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출생의 비밀, 가짜 손녀의 음모를 뚫고 진짜 손녀 지수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을 복원하는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밤이면 그 운명의 수레바퀴는 더 잔인하게 굴러가곤 하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부와 권력이 밀집한 성북동의 가파른 고갯길에서 시작됩니다. 24살의 지수는 오늘 하루만 3번째 배달을 뛰고 있습니다. 그녀의 낡은 1톤 트럭 조수석에는 며칠 밤을 새워 복원한 오동나무 장식장이 실려 있었네요. 낡은 나무 냄새와 눅눅한 빗물 냄새가 뒤섞인 차 안에서 지수는 핸들을 잡은 젖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 배달만 마치면 할머니 수술비 입금할 수 있어. 지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할머니 옥부는 평생 지수를 위해 헌신하다 이제는 낡은 가구처럼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린 상태였죠. 하지만 운명은 이 성실한 소녀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내리막길 모퉁이를 돌던 순간 지수의 눈앞에 거대한 검은색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은 비명을 지르며 회전했고 이내 둔탁한 금속성 폭발음과 함께 멈춰 섰습니다. 지수의 고개가 핸들 위로 꺾였다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녀의 시선은 앞차의 번호판과 엠블럼에 꽂혔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마이바흐. 지수의 심장이 바닥 아래로 꺼져 내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차 밖으로 나선 지수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세단의 뒷좌석을 향해 무릎을 꿇듯 허리를 숙였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묵직한 차 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물 KR그룹 구본승 회장이었죠. 구 회장은 평소 서슬 퍼런 카리스마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사고로 찌그러진 차체를 보며 분노를 터뜨리려던 순간 그는 비를 맞으며 고개를 든 지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구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어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 겁에 질린 채 파르르 떨리는 지수의 눈동자, 그리고 그 특유의 단단한 턱선까지. 그것은 18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유일한 아들 진우의 살아생전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구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수는 노신사의 반응이 화가 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연신 손바닥이 발갛게 되도록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빗길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수리비는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발 신고만은 말아주세요. 저에겐 아픈 할머니뿐이라 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구 회장은 홀린 듯 지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비서가 그를 만류했죠. 그때 지수가 급히 차를 돌리려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낡은 손수건 한 장이었죠. 구 회장은 빗물에 젖은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그 귀퉁이에는 하얀 은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구 회장의 며느리가 죽기 전 태어날 아이의 베넷저고리에 직접 수놓겠다며 밤을 지새워 연구하던 그 은실 꼭이 기법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얼굴을 한 소녀와 며느리의 유작과 똑같은 자수 손수건. 이 기막힌 우연은 과연 신의 배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구 회장은 멀어져가는 낡은 트럭의 뒷모습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18년 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진실이 이 빗줄기를 타고 다시 살아 돌아왔음을 말이죠. 진실은 가둔다고 해서 가둬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 밑에 묻어둔 씨앗이 결국 지표면을 뚫고 나오듯 18년을 숨죽여온 비밀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구 회장은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그 은실 자수 손수건이 마치 죽은 아들 내외의 영혼처럼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구 회장은 김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평정심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그 아이 한지수라고 했나?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조사해. 부모는 누구인지, 어떻게 그 자수를 가지고 있는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보고하게. 조사는 신속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된 내용은 구 회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보육원 앞에서 발견되었고 지금의 할머니 김옥분이 그녀를 거두어 키웠다는 것이었죠. 구 회장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직접 지수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북촌의 으슥한 골목, 낡은 나무 간판에 해공이라 적힌 작은 공방. 그곳에는 지수가 톱밥을 뒤집어 쓴 채 낡은 가구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구 회장이 들어서자 지수는 깜짝 놀라 대패를 멈췄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수리비 때문이라면. 아니다. 그 장식장, 내가 복원하고 있는 그 가구가 궁금해서 왔다. 구 회장은 지수의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자수함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지수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할머니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라며 은실 놀이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아기일 때 입고 있던 옷에 달려 있었대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놀이개만큼은 절 지켜주는 부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구 회장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놀이개 뒷면에 아주 작게 새겨진 이니셜 J&W. 아들 진우와 며느리 원희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눈앞에 이 가난한 소녀가 바로 18년 전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자신의 친손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공방 안쪽에서 지수의 할머니 옥분이 나타난 것이죠. 구 회장과 옥분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옥분은 18년 전 구 회장 가문의 비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병원 보육사였으니까요.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저택에 그 무서운 사람들이 아이를 해치려는데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옥분의 폭로에 구 회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집안 내부에서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음모 때문에 친손녀가 18년을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야 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성북동 저택의 가짜 손녀 서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화려한 방에서 손톱을 깨물며 도끼를 내뿜었죠. 한지수,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빼앗으려 들어? 그 노인네가 널 알아보기 전에 내가 먼저 널 지워버릴 거야. 이제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가짜를 지키려는 자와 진짜를 되찾으려는 자의 잔혹한 전쟁.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천륜을 확인한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탐욕은 사랑보다 빠르고 악의는 선의보다 집요한 법이죠. 구 회장이 지수를 집으로 데려가려 결심한 그 시각, 성북동의 가짜 손녀 서유는 이미 해공 공방주의를 어둠의 그림자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수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가릅니다. 서윤의 사주를 받은 이들은 공방 입구에 불을 지르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유독가스가 가득 찬 방 안에서 지수는 할머니 옥분을 업고 필사적으로 창문을 깨트렸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지수를 기다리고 있는 건 구급차가 아닌 서윤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서윤은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검게 그을린 지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용케 살았네. 하지만 넌 여기서 죽었어야 했어. 그래야 내 할머니라도 편히 눈을 감았을 텐데. 서윤은 지수의 품에서 떨어진 은실 놀이개를 뺏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바닥에 던져 구두굽으로 짓밟았습니다.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무자비한 경호원들의 발길질 뿐이었죠. 잘 들어. 넌 오늘부터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할아버지께 연락할 생각 마.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병원에 있는 내 할머니 산소호흡기는 떼어질 테니까. 지수는 절망의 밑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공방은 잿더미가 되었고 할머니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윤은 지수를 공방 방화 후 도주한 사기꾼으로 몰아 언론에 흘렸고 구 회장에게 전달되는 모든 소식을 조작했습니다. 지수는 성북동 저택 대문 앞까지 찾아가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렸지만 경비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폭력만이 그녀를 맞이했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아버지. 지수의 절규는 높은 담벼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몰랐습니다. 그 담벼락 안에서 구 회장 역시 서윤의 감시 아래 고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서윤의 친모 박현숙은 구 회장의 약에 수면제를 섞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로 고칠 수 없는 가구는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벼랑 끝에 몰린 지수를 일으켜 세운 건 할머니가 목숨처럼 지켜온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지수는 잿더미가 된 공방터에서 기적처럼 타지 않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구 회장 가문만의 독창적인 가구, 도안과 유전자 검사를 위해 보관해둔 머리카락 한 뭉치가 들어있었죠. 구 회장의 명예 퇴임식 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축배를 들려던 찰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재가 묻은 작업복, 피딱지가 앉은 손등, 지수가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약속했던 복원 가구를 가져왔습니다. 18년 전 아드님이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유작입니다. 서윤이 당황해 소리쳤지만 지수는 거침없이 구 회장 앞으로 나아가 소반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수가 밤을 새워 복원한 그 소반의 다리는 구 회장 가문의 비기인 나비장부와 은실 고정 기법으로 완벽하게 수선되어 있었습니다. 구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소반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준비해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구 회장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서윤 씨가 가로막았던 진짜 결과지입니다. 할아버지, 전 돈을 바라고 온 게 아닙니다. 제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과 저를 키워준 할머니의 상처를 복원하러 왔습니다. 이럴 수가. 박현숙, 내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내 핏줄을 죽이려 해? 구 회장의 호통이 천장을 울렸습니다. 미리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쳤고 박현숙과 서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서윤은 발악하며 지수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세상은 무너진 뒤였죠. 구 회장은 무릎을 꿇고 지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수야, 내 새끼.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하늘이 열립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흩어졌던 조각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수는 구 회장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대신 자신의 뿌리였던 북촌 공방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수의 공방 해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건소가 되었습니다. 돈을 쫓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추억과 상처를 고쳐주는 곳으로 말이죠. 병상에서 일어난 할머니 옥부는 공방 앞마당에서 목련 나무를 돌보고 구 회장은 매일 아침 성북동에서 북촌으로 출근을 합니다. 지수야, 이 나뭇결을 보렴. 옹이가 진 곳이 가장 단단한 법이란다. 너도 그 모진 세월을 견뎠기에 지금 누구보다 단단한 장인이 된 게 아니겠느냐. 구 회장은 손녀가 대패질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차를 홀짝였습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할아버지,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인생의 흠집은 감추는 게 아니라 정성껏 닦아서 빛나게 하는 거라는 걸요. 성공과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회복이었습니다. 지수는 서윤에게 빼앗겼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부모님의 사고 현장에는 은실 자수가 새겨진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고 지수는 매년 그곳에 자신이 직접 복원한 꽃 장식함을 바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이 부러지고 갈라진 것 같아 눈물 짓고 계신가요? 잊지 마세요. 당신이라는 귀한 가구는 오직 당신만의 진심이라는 은실로 다시 꿰매질 수 있다는 것을요. 지수가 증명했듯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사랑은 결국 모든 상처를 복원해냅니다. 긴 시간 지수의 인생 복원기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볕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